안녕하세요. 소아가 확 되면 행복해 닥터 소아행 TV 최명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면 내시경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까 해요. 수면 내시경을 받으시면 푹 자고 그냥 아주 끝나는지도 모르게 잘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간혹가다는 이제 검사를 받는데 기억이 다 납니다. 그리고 수면도 안 되고 기억도 나는데 이거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수면이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꽤 있죠. 어떻게 환자가 이해하면 좋은지, 왜 적절한 진정이 되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보인 교수하고 논의해 볼까 합니다. 이보인 교수님은 서울성모병원의 소아센터에서 대장 질환을 전담하는 교수님이고요. 대장 내시경의 시술 또는 용종정체를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내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보인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가 매일 진료받다 보면 흔히 만나는 거죠. 또 이게 수면 내시경 끝나고 나서는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분도 거의 대부분이지만, 간혹은 이제 검사 중에 다 선생님 얘기도 다 들었어요. 이게 무슨 수면입니까? 하고 약간의 불평을 호소한 분도 굉장히 있어서 저희도 좀 단혹시도 하고 그런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실제 저희 소화기 내시경을 하는 의사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고요. 그런 또 환자분들이 느끼는 점과 또 저희 의사들이 의도하는 수면 내시경의 목적하고 이런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학회나 이런 데서 홍보를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그 괴리감을 줄이는 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면 내시경을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이제 요즘엔 수면 내시경을 얼마나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대학병원은 아무래도 고령 환자도 많으시고 또 기저질환자도 많으셔서 비수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지만, 이제 검진센터 같은 데를 기준으로 하시면 거의 상부위장관 내시경, 우리가 위내시경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의 99%까지라고도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도 거의 10명 중 9분 정도가 받고 있다고들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학회나 또는 우리 내시경실에서는 진정 내시경이라고 이제 공식 명칭을 쓰고 있는데, 오늘도 얘기하다 보면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게 또 환자가 이해가 빠르기도 하고, 진정 내시경이 맞는 말입니까? 수면 내시경이 맞는 말입니까? 아무래도 진정 내시경이 옳은 말이겠죠? 예, 맞습니다, 교수님. 진정 내시경이 정확한 용어고요. 이 진정 내시경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막 코 골면서 아주 깊은 잠을 자는 정도가 아니라 환자의 바이탈 사인, 그러니까 환자의 호흡이 스스로 유지가 되고 맥박이나 혈압이 잘 유지되는 상태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협조를 구할 때 호흡을 크게 하시라든지 또는 자세를 조금 바꿔주시라는 것과 같은 잘 협조하실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적절한 진정 내시경의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수면 내시경이라는 용어는 조금 잘못된 호도된 용어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일부 대형 병원들이 진정 내시경을 도입할 때 언론 등에 홍보하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나도 모르게 힘든 검사가 다 끝났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진정 내시경이라는 용어 대신 수면 내시경이라는 용어로 조금 잘못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환자의 발자국이 잘 유지되면서 진정시킨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완전히 수면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정 내시경이 맞다는 말씀이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검사 중에 아무 고통 없이 받는 게 좋잖아요. 이게 물론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환자의 안전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진정은 우리의 대뇌 피질, 의식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런 정도만 가볍게 진정을 시키는 것이지, 진정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흡이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기본을 담당하는 뇌까지도 진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환자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든지 혈압이나 맥박 등이 불안해지는 그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바른 진정 내시경이라는 것은 환자의 불편감과 환자의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기 위해서 잘 균형을 잡고 나가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에 생명이 위험하였다, 이런 내용도 우리 기사에 접하게 되는데요. 환자들은 프로포폴 아주 익숙한 말이지만
우리가 진정 내시경은 사실 프로포폴을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약제의 종류에 대해서 또 그 약제가 프로포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좀 해주세요. 환자분들은 프로포폴이라는 약제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학병원에서 기본 진단 내시경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이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진정제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인 진정제보다 작용 시간이 조금 빠르고요. 또 빨리 깰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환자가 너무 깊은 진정에 들었을 때는 기량제라고 해서 일종의 해독제라고 할 수 있죠. 약의 작용을 빨리 없앨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약물에 비해서 비교적 호흡 억제나 맥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비율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인데요. 이 약제는 조금 환자 개개인마다 조금 듣는 정도가 달라서 환자마다 저희가 적절하게 용량을 잘 조절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제는 환자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아까 말씀드린 미다졸람이라는 약제에 비해서 호흡 억제 효과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약제고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폴을 쓰는 경우에는 시술에 참여하지 않는 제3의 의사, 마취과 선생님이 내려와서 진정 과정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다졸람은 해독제도 있고 비교적 안전한 약제이지만 효과는 프로포폴이 좋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진정 내시경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그 슬라이드 그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내가 푹 자고 푹 쉬고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오시지 마시고, 중간에 검사 중에 조금 불편감이 느껴지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오늘 잘 협조해서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협조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지 저희가 이제 진정 내시경 중에 나타나는 역설적 반응이라고 해서 환자분도 잘 본인도 모르시게 막 이렇게 요동을 친다든지 큰 소리로 어떤 막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런 역설적 반응이 확실히 적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잠깐 깨시거나 많이 불편하실 때는 내시경을 잡아 뽑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가볍게 손을 든다든지 가볍게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이제 검사를 하시는 선생님이 거기에 맞게 조절을 또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진정 내시경 때 경험을 중대한 부작용 같은 거는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의사 선생님이 좀 걱정을 했다더라,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 중에 내가 많이 요동을 쳤다더라, 이런 얘기 같은 거를 미리 조금 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전혀 모르게 해주세요, 푹 자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깊은 진정은 위험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적절한 진정이 가장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진정을 위해서 환자가 조금 양보를 하면 훨씬 더 결과도 좋고 또 과정도 쉽게 환자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의사도 시술하면서 환자분에게 약간의 요구를 해주셔서 더 정확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검사를 시행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진정 내시경을 받았는데 검사 중 기억이 다 나요. 이거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된 환자들이 불평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예, 제가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러지는 마시라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의사라서 의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깊은 진정은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중간중간에 기억이 조금 나신다고 그래서 시술 기간 내내 깨어 있었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 잠깐씩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진정 내시경 받는 게 푹 자고 가겠다가 아니라 검사를 불편감을 좀 줄이고 정확히 안전하게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드린 이제 진정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역시 이제 안전을 중점을 준다면 이제 어떤 경우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권유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를 유념하여서 수면 내시경을 신청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냥 단순한 검진 목적으로 내시경을 하실 때 아주 심한 폐질환 환자라든지 초고도비만 환자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있으신 경우도 있고요. 또 아주 초고령의 환자분들은 진정 내시경이 위험성이 조금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진정 내시경을 고집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진정 내시경을 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면은 조금 진정 강도를 약하게 하고 우리가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하시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도 진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과 의사가 직접 내시경실에 내려와서 네. 이제 마취를 또는 진정을 담당하게 되면 평소에 시행하는 것보다 좀 높은 고도 진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도 한번 안내해 주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요즘은 내시경 시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내시경을 1시간, 2시간씩 하면서 10cm짜리 종양을 떼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엔 저희가 이제 고도 진정을 마취과 선생님한테 의뢰하는데요. 마취과 선생님이 내려오시면 제일 중요한 게 마취과 선생님이 호흡과 맥박과 같은 바이탈 사인을 계속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상태로 진정 내시경을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으면 전혀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가 없겠다. 진정을 꼭 받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큰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가 찾아가는 고도 진정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네요. 한편 이 안전을 위해서 되게 그 내시경실에서 어떠한 조치를 되게 취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늘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심전도, 그 다음에 호흡수, 혈압 등을 주기적으로 기계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기계가 우리가 일정하게 정해놓은 기준치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알람이 울리면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다졸람과 같은 약제는 저희가 환자분을 가볍게 흔들어 깨운다든지 또 호흡을 크게 하시라는 말씀만 드려도 금방금방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다수의 경우는 금방금방 조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를 동반하라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진정 내시경 검사를 수행해 주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이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이라는 약제 등은 작용 시간이 짧긴 하지만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작용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진정 효과가 길게 남아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한 회복실에서 관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오셨는데도 나오시다가 넘어진다든지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신다든지 하는 그런 가벼운 일들은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시다가 운전하시다가 깜빡 졸아서 사고가 나시는 분들도 있고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고 졸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 음주운전보다도 어찌 보면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요. 집에 가시다 낙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집에 가실 때는 보호자를 동반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호자를 동반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였지만 사실 보호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 내시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